후진국에서 무기? 한국 같은 나라가 가능해?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중국 출신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로 모두의 생각을 바꿨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시만요.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강의실에서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북적이는 큰 강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 미국, 독일과 같이 크고 강력한 나라들만이 인상적인 기술력과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고 늘 믿어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은 국제정치와 군사 역사를 주제로 한 평범한 수업 중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의실 전체에 큰 폭발음이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너무나 예기치 않고 강렬해서 모두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은 쿵쾅거렸고 모든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서려 있었어요. 그러다 한 군인 장교가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한 채 강단 앞으로 일어서면서 이것이 바로 한국방위 기술의 힘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장교의 말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큰 강대국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해왔거든요. 지금까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세상을 바꿀 정도로 강력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강의실은 숨죽인 탄식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저 역시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는 모습을 봤고 심지어 교수님도 잠시 멍해진 듯 했어요. 마치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드러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카시안 모로라고 하는데 그때 저 자신이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존경하는 나라들의 힘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한국에 대해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작은 나라 한국이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며 오로지 큰 나라들만이 인상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장교의 말 이것이 바로 한국방위 기술의 힘입니다. 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첨단 무기, 하이테크 기계, 그리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움직이는 용감한 병사들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크기는 작지만 많은 큰 나라들이 꿈꾸기만 했던 것을 성취한 작은 나라의 강렬하고도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이 강렬한 이미지가 저로 하여금 그동안 가졌던 모든 선입견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흥분은 한국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은 세상이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때때로 가장 강력한 진실들이 가장 작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이 끝나갈 무렵 제 생각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항상 힘의 균형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 제 믿음에 도전이 주어졌어요. 저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한국의 기술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강의실에서 저는 뭔가가 변한 것을 느꼈어요. 세상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한때 작다고 여겼던 나라조차도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교의 발표는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진정한 힘은 단순히 크기나 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 혁신, 그리고 결단력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날 강의실을 나서면서 수많은 의문과 함께 새로운 호기심을 품었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이 뜻밖의 힘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의 놀라운 성과를 이해하고 감탄하기 위한 여정이 바로 그날 시작되었어요. 그 충격적인 강의실에서의 순간 이후 저는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이전까지 저는 한국을 그저 작고 하찮은 나라로만 여겼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자라왔고 어릴 때부터 프랑스, 미국, 독일 같은 강대국들만이 세상에서 진정한 역할을 한다고 배웠어요. 한 나라의 힘은 큰 군대, 풍부한 자원, 인상적인 기술력으로 측정된다고 믿었거든요. 제 생각 속에서는 한국이 그런 조건에 전혀 맞지 않았어요. 중국과 일본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들은 인구도 많고 산업도 거대해서 한국은 언제나 지도 위에 아주 작은 점처럼 보였어요. 과거에 고생한 나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프랑스에 있는 교실에서 세계사와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들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전투, 강력한 군대, 그리고 위대한 발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직 큰 나라들만이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반면에 한국은 그저 고난을 겪은 나라 정도로만 언급되었어요. 한국의 작은 규모가 그 나라가 제가 존경하던 거대한 나라들처럼 첨단 기술이나 군사력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한국에 관한 뉴스나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그것들을 과대평가된 이야기로 치부하며 무시했어요. 물론 한국에도 멋진 기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세계 강국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했었어요. 친구들과 농담으로 한국은 그저 유행하는 팝 음악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나라일 뿐이라고 웃곤 했어요. 속으로는 제 나라와 다른 주요 강대국들이 앞으로도 세상을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그 강의실에서의 폭발적인 순간은 제 믿음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군인 장교께서 하신 이것이 바로 한국방위 기술의 힘입니다. 라는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싶어서 제 마음속은 첨단 무기, 용감한 병사들, 그리고 놀라운 연구 개발의 이미지로 가득 찼어요. 모두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에서 비롯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에 제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의 힘이 크기나 규모가 아니라 마음과 결단력으로 측정된다면? 이런 생각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느낌을 줘서 저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옛 생각과 이 새로운 흥미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어찌 그렇게 한국을 무시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역사 수업에서 들은 순수한 의지와 단결력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한 나라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쩌면 한국도 비슷한 일을 해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디어는 저를 호기심으로 자극했고 조금은 신나게 만들었어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제 관점이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힘은 단지 거대한 군대나 넓은 영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가는 호기심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들었던 강력한 말씀과 뉴스에 숨겨진 진짜 특별함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기사들을 읽고 영상을 시청하며 한국을 방문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크기는 작지만 결단력과 창의력으로 가득 찬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 긴 잠 못 이루는 밤이 끝날 무렵 저는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도 제가 항상 존경해왔던 강대국들과 달라서 한국을 계속 무시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한국방위 기술과 문화가 왜 그렇게 독특한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 마음은 한 걸음씩 변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생각들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저는 미구엘 산체스 교수님의 특별 강의를 들었어요. 교수님은 군사 역사와 새로운 방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학에 오신 친근하고 유명한 스페인 분이셨어요. 아직도 마음 한켠에 불안함이 남아있었지만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앞서서 강의실로 향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중에서 한국에서 온 박진우 씨와 중국에서 온 류원 씨가 눈에 띄었어요. 그분들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의견을 나누고 싶어하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산체스 교수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작은 나라라도 결단력과 단합이 있다면 놀라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K-방산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방위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께서 한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한 아이디어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첨단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 기울여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은 비록 크기가 작지만 그 정신과 혁신 덕분에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그동안 저는 프랑스, 미국, 독일과 같이 큰 나라들만이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산체스 교수님의 말씀은 저를 멈춰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힘이 군인 수나 영토의 크기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끈기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밤낮으로 똑똑하고 효율적인 무기를 설계하기 위해 힘쓴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집중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마치 과거의 고난을 딛고 새로운 정신으로 일어선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강의 도중 중국 학생 류원 씨가 일어나서 하지만 한국의 군대는 정말 작잖아요. 병력이 50만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 수백만 명과 경쟁할 수 있겠어요? 라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높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이 논쟁을 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자 산체스 교수님께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병사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기술, 팀워크,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이랍니다. 한국의 성취는 오랜 시간 어려움을 극복해온 역사에서 비롯된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류원 씨조차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잘못 판단했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의 진짜 힘은 큰 군대나 막대한 자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력과 노고 속에 숨겨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때 고난을 겪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는지 상상해보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는 너무도 진실하게 다가왔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첨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교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때로는 한 나라의 어려움이 국민들로 하여금 창의적이고 자원스럽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동안 전혀 생각지 못했던 관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옛 생각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생각들은 배운 것에 근거한 것이었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교수님의 강의는 진정한 힘이 크기나 숫자뿐만 아니라 단합, 혁신, 그리고 노력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방위 기술과 문화에 관한 기사와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정보들이 하나둘 쌓여갈수록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고난을 강력한 진보의 원동력으로 바꾼 나라 말이에요. 그 강의실에서 저는 호기심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좁은 관점 때문에 많은 지식의 세계를 놓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배우는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여정이 앞으로 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느꼈어요. 저는 그 눈을 뜨게 해준 강의 이후로 직접 한국을 경험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때 제가 무시했던 이 작은 나라의 진정한 힘에 대해 여러 밤을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서울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였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곳곳에 네온사인이 반짝이며 현대식 건물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조용하고 소박한 나라를 예상했었는데 한국은 생동감과 창의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걷다 보니 현대팝 음악 소리와 현지인들의 담소가 어우러져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 후 저는 따뜻한 미소와 당당한 태도로 저를 반겨준 한국의 방위 연구원 박진우 씨를 만났어요. 진우 씨는 한국이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 그리고 인상적인 방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큰 나라들보다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혁신과 팀워크로 첨단 무기와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옛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후 진우 씨는 저를 현대적인 방위 연구시설로 데려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면서 첨단 장비와 분주한 실험실들이 즐비한 곳을 걸었는데 진우 씨는 그곳의 모든 기계와 프로젝트가 열정과 헌신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곳에서 엔지니어들이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시제품을 테스트하며 팀으로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단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그곳의 모든 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위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한국의 힘이 규모에 있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과 노고 속에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방문 중에 저는 도시의 전통적인 부분도 탐방했어요. 큰 시장에 들러 떡볶이와 호떡 같은 길거리 음식의 맛있는 향기가 가득한 곳을 경험했어요. 현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가족과 전통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 끈끈한 공동체를 엿볼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이곳의 기술 발전을 이끈 결단력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강한 역사 의식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고궁에 들러 아름다운 정원과 오래된 건물들을 보며 한국이 겪은 오랜 고난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위대함으로 일어선 한 나라의 끈기를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역사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토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서 배웠고 그 힘이 그들의 문화 모든 곳에 드러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로 하여금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오직 크고 강력한 나라들만이 강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힘이 혁신, 단합,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현대 기술과 깊은 전통이 어우러진 한국은 규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점점 더 큰 존경과 감탄을 느꼈어요. 결국 모든 나라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가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행을 마치고 떠날 때 저는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에너지,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크고 작은 모든 나라에 숨어있는 힘을 인정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여정은 저를 진정으로 변화시켰고 앞으로 평생 그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거예요. 한국을 탐방한 후 제 생각과 감정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만 여겼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어느 오후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는 방위 기술과 역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려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예전의 의심이 떠올라 긴장되었지만 회의가 시작되자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의 도중 존경받는 한국의 참전 용사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전쟁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는 한국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열정이 가득했어요. 전투와 동료 병사들이 치른 희생을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에서 아픔과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단지 큰 군대나 막대한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용기와 단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어서 듣는 동안 눈물이 맺힐 뻔했어요. 용사의 연설이 끝난 후 제 눈을 뜨게 해주셨던 미구엘 산체스 교수님께서 다시 무대에 올라오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방위 기술, 특히 K-방산 시스템이 단순히 현대식 기계들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거를 딛고 일어난 국민들의 노력과 창의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그 정신, 열정,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시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박진우 연구원님과 시장에서 만난 따뜻한 현지인들과 나눈 생생한 대화들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미소, 따뜻한 인사, 그리고 나라에 대한 진심 어린 자부심이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을 이룬 그 결단력이 바로 사람들을 친절하고 강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음을 느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혹시 내가 그동안의 생각이 틀렸던 건 아닐까? 나라의 힘은 규모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과 단합에서 오는 걸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회의 휴식 시간에 예전에 한국의 군대가 너무 작다며 반박했던 중국 학생 류원 씨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류원 씨의 어조가 달라졌어요. 연설가님의 이야기와 한국인들의 열정을 직접 보며 류원 씨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인정하셨어요. 저희는 한국이 어려운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힘으로 승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류원 씨는 예전에는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합된 작은 힘이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함께 미소 지으며 우리 둘 다 새로운 발견의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저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대신 최첨단 기술과 깊은 역사, 그리고 국민들의 감동적인 정신이 어우러진 한국만의 특별한 가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 참전 용사의 존경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산체스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모두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영혼과 밝은 미래를 가진 나라임을 증명해 주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모든 나라에 숨어있는 힘을 찾아보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진정한 힘은 숫자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합, 창의성, 그리고 결단력에서 나온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날 저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고 앞으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예전에 제가 가졌던 편견을 깨뜨리는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마음의 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모든 나라에 내재된 힘을 인정하게 된 제 여정의 시작임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때 제가 믿었던 강함과 힘에 관한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달았거든요. 예전에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큰 나라만이 강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힘이란 마음, 혁신,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이 나라의 진짜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을 많이 방문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현대적인 고층 건물 옆에 전통시장들이 자리 잡은 모습을 보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즐거운 담소를 들었으며 아늑한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을 보았어요. 어디를 가든 오래된 전통과 현대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독특한 조합이 한국을 풍부한 역사와 흥미로운 미래를 가진 나라로 제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었어요. 어느 날 저는 한국의 고난과 승리를 이야기하는 유명한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고대 유물들을 보며 한국인들이 겪었던 전쟁과 고난에 대해 배웠어요. 박물관에는 나라가 크기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서 있을 때 저는 나라를 위해 그렇게 힘겹게 싸운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저는 과거의 고난이 약점이 아니라 지금의 단단하고 단합된 한국을 만들어낸 기반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현지인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았어요. 어느 날 한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를 만나 전쟁 시절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의 눈에서는 자부심과 희망이 빛났고 어려운 시기마다 서로 도우며 지냈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분명 한국인의 정신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젊은이들과의 만남도 인상 깊었어요. 한 작은 대학에서 열린 활기찬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한국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의견을 나누었어요. 그들은 창의성과 노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는 그 에너지와 결단력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진정한 힘은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려는 의지와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나라가 각자 독특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한때 제 자신과 다른 큰 나라들만이 세상을 형성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작은 나라라도 국민들이 단합하고 결심만 있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과거의 고난을 배움으로써 미래를 위한 멋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약간의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 마음을 깊이 바꿔놓은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슬펐지만 동시에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에 설레었어요. 저는 다시는 예전의 편견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에게 제가 경험한 놀라운 여정과 진정한 힘과 단합의 의미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모든 나라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저마다 독특한 이야기, 도전,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워나간다면 더 밝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아름다운 장소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나라의 마음과 영혼을 이해하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나라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배웠어요.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차이를 배우며 함께 모인다면 희망과 발전으로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진정한 힘이 단합, 창의성, 그리고 가장 어려운 도전조차 극복하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저는 앞으로 모든 나라가 우리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로 평가받는 새로운 미래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